내가 방송에 나가니까 외국인까지 나를 좋아해. 난 너랑 사고 싶어. 막 이러면서 내가 거기로 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뭐야 이게. 피해 금액 16억 5천 16억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강은 씨, 네? 혹시 킴 카스트로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킴 카스트로요? 네. 아니요. 아, 모르세요? 그 이만한 사람을?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인터그램을 하는데 네. 우리 오늘 친구 요청이라고 했는데 킴 카스트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이름이 킴 카스트로. 예, 그 여성의 이제 프로필 사진이 들어있고. 아, 여자분. 근데 킴 네. 카스트로 하면 딱 이제 외국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드디어 내가 방송에 나가니까 외국인까지 나를 좋아하네. 나도 이제 외국인이 팬이 생기는구나. 저도 이제 마팔로우를 네. 바로 했죠. DM이 딱 날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하고 이제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딱 봤더니 안녕. 갑자기 반말이야, 처음부터. 나 너 좋아해. 다 처음부터. 되게 뭔가 어투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다짜고짜 뭐 나는 뭐 시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 누구누구야. 뭐 30세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자기소개를 쫙 이러더라고요. 약간 안물안국인데 정보를. 난 너랑 사고 싶어. 막 이러면서 내가 거기로 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네. 뭐야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만 좋아한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나. 그게 바로 오늘 할 주제인 어머나. 바로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종 사기였던 거지. 신종사기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연애 신용 사기라고 부르게 붙드는데요. 네. 그거였던 거였어요. 어떨 땐 킴 카스트로지만 다른 땐 또 이름이 또 바뀌어요. 특히나 이게 왜 군인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군, 미군 여군 복장에다가 다 뭐 시리아, 뭐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네. 이렇게 주둔해 거기 대부분. 거기다 반드시 하나가 뭐 들어가냐면 네. 노출 있는 사진이 들어가요. 뭐 수영복을 입었든 민소매 옷을 입었든 약간 노출 있는 옷을 입어라. 혹하게 만들려고. 혹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사기를 네, 그런 그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치는 접근을 분들?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 그렇게 접근해서 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네. 하다가 당하게 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바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벌써부터 너무 궁금하고 정말 흥미진진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여러분 오늘도 신중건 변호사의 신신당부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정말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써주세요. 예, 신신당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통하는 방송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이나 방송에 대한 평가, 저에 대한 칭찬, 강은 씨에 대한 칭찬 이런 거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그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네, 변호사님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었거든요. 뭐 이제 인별그램을 통해서 이제 친분도 쌓고 이제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상대방이 이제 착각하게 한 다음에 돈을 요구해서 뜯어낸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이제 체포되었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거였어요. 최근의 기사인데요. 이제 중동에 사는 미군이나 해외에 사는 변호사, 아, 변호사. 또 거기다 또 의사도 있어요. 약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네네. 직업적으로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들을 사칭해가지고 소셜 미디어로 접근한 다음에 친해져요. 네, 네. 근데 나중에 거액의 돈을 요구한 이 로맨스 스캠인데 네. 이런 조직 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명이 뭐냐면 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그다음에 사기죄. 그쵸, 사기죠.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외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4명 구속했는데요. 네. 나머지 국내 관리책 2명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서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씨 등이 가담한 조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외국인 연인 행사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네. 26명, 26명이나 피해 금액 16억 5천 100만 16억이요?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와. 이렇게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군복을 입은 미군이나 뛰어난 외모의 외국인 남녀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로 올린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범행에 나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피해자가 호기심에 친구 신청을 받으면 네. 아까 말 저처럼 네. 유엔에 파견된 미군이나 의사, 네. 변호사, 금융인 등 혹할 만한 직업으로 속이면서 인터넷 번역기로 돌린 한국말로 말을 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녕하냐? 약간 어색한 이런 한국말로 지금 말을 걸어요. 이런 식의 근데 한국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그 경험을 봤는데 제가 답변을 안 했거든요. 네. 한 2, 3일을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혼자? 응, 계속. 어머나, 혼자 계속 와. 계속해요? 계속 DM이 와요. 와. 그래서 매일 다정한 말로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는 등 몇 달간 공을 들여요. 아, 공을 들이는구나.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서로 사로잡은 후에 네. 이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범행에 나서는 거죠. 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외 팔병 중 다쳤는데 네. 술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전역하고 한국에서 당신과 살고 싶어. 근데 비용이 필요해. 이렇게 속이는 경우. 이제 금융거래소 직원이라고 속이면서 네. 나한테 160억 퇴직금이 있어. 나랑 같이 살자. 당연히 배우자 역할을 좀 해달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류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런 명목을 해서 돈 2억 8천만 원을 떠다니게 됐어요. 와, 2억 8천만 원을 줬다는 건 이 사람에게 완전 진심이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어머나, 어떡해. 국내에서도 외국인이 네. 많이 모여 사는 동두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 관리나 인출을 담당하는 외국인 조직원들을 모집하는데요. 네. 이 조직원들이 막 다른 마음은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조직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리면 본국에 있는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와, 진짜 무섭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체포된 이 범행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인 거고요. 문제가 지금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맨스 스캠이라는 그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로맨스하고 스캠이 합쳐진 말이에요. 네네네네. 뭐 로맨스는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이게 스캠이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가지고 네. 그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수법이에요. 근데 이게 로맨스하고 합쳐진 바람에 약간 자기가 이제 SNS상에서 네. 뭐 신분을 다른 사람의 신분을 속여가지고 이제 친인 다음에 돈을 뜯어내는 방법. 요거를 이제 로맨스 스캠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로맨스 피싱. 피싱.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스 이렇게- 피싱 말고 예, 예, 로맨스 피싱.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맨스 스캠의 유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SNS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DM, 즉 다이렉트 그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요. 보통 이제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연인 관계로 발전까지 하게 되는 경우죠.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좀 보내고 싶다. 근데 내가 이제 유학생이나 이제 교포이기 때문에 배송비나 세금 등을 내가 납부해줬는데 내가 좀 대신 납부해 달라. 그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집부터 알아봐. 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집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급하게 계약금을 좀 빌려달라. 아니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뭐 사고를 당했다. 술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 얘기를 꺼내면 항상 이상해요, 뭔가. 그러니까 네.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돈 얘기를 꺼낸다. 그럼 사실 의심해봐야 되는데 네. 이미 마음은 이미 사람한테 이제 빠진 거지. 그니까요. 이게 뭐 직업적으로도 괜찮고 거기 사진 보면 굉장히 뭐 선남선녀들이거든. 네, 그 심지어 뭔가 되게 외로운 상황에서 막 자꾸 누가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해준 사람이 없어. 막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나 맨날 벽 보고 있었는데 맨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면서 나 너 좋아해. 역시 나는 외국인이랑 통하는구나. 먹히는 뭐 저 얼굴이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할 수가 그렇게 있는 생각할 수 있어요. 거니까요. 맞아. 그래서 말이 진짜. 굉장히 다정하게 물론 어눌한 말투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관심인 거죠. 너 오늘 뭐 했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물어봐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물어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한 경우에는 1년 동안 거금을 들인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면 그냥 에이 그냥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뭐 했니? 뭐해? 밥 먹었니? 그다음에 뭐 보고 싶다 막 이러니까 진짜인가 보다. 진짜 막 펜팔 친구 이런 것처럼. 그다가 감정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막 돈도 돈인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이제 사기인 걸까요? 사기죄? 기본적으로는 네. 사기가 볼 수 있겠죠. 어쨌간에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네. 좋아하는 것처럼 속여서 그래서 뭐 결혼하겠다거나 아니면 같이 살고 싶다거나 누구 다쳤다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인 다음에 그 속은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받았다. 이건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형법상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피해액이 만약에 수령한 금액이 5억 이상이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다음에 이득액이 만약에 50억이 넘어갔다. 네. 그러면 무기 또는 운영이상이에요. 맞아요.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에 따라서는 아주 높은 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기죄 말고 다른 거는요?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럼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2021년 3월 현재 네. 국제범죄 신고 건수 중에 약 12%가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요. 그래도 많이 그만큼 있구나.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SNS상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 너 좋아해.
역시 내 얼굴이 외국인한테 통하는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번 거울을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뭔가 다른 의도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조심. SNS로 외국인이 접근한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긴 했는데 네. 무분별한 친구 추가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팔로우 수를 좀 높여보겠다고 무조건 다 마팔로우 해줬거든요. 그러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이러면서 저에 대한 정보도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분별한 친구 추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사이버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넘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개인정보 공개 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공개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직접 얼굴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네. 이건 반드시 의심해봐야 된다. 그쵸. 돈 얘기가 나오면 항상 사기인 경우 참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막 여러 가지 구구절절하게 이제 사연을 말하면서 부탁을 하는 경우. 사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다음에 물품 배송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내가 물건 보내줄 테니까 그 배송비만 내. 이런 것들. 아니, 물건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배송비 낸다고 하면서 돈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품 배송의 경우는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 해서 마약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생겨요. 아는 사람이 근데 물건을 보낼 테니까 대신만 받아주세요. 근데 거기 마약이 있어서 나중에 적발에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물품 배송을 배송을 한다면서 돈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네.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품을 대신 배송받아주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진짜 조심해야 이런 식으로 많이 마약 거래를 하거든요. 아는 사람의 주소지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걸리게.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예방법인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신 법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메일 부탁드릴게요. 모든 고민은 익명으로 처리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